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소개부터 우선 먼저 드리면 24기 노무사고요. 2015년도에 시험을 봤었고 지금 현재 법인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학계 법학원에서 인사관리론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합격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차도 어렵죠. 이게 합격률이 50%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2차는 더 어렵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차를 학교 다닐 때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해가지고 혼자 했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이후에 뭐 노무사가 되신 선배님들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혼자 하다 보니까 1차를 꾸역꾸역 어떻게 붙었어요. 붙고 뭐라 하고 다녔냐면 제가 노무사 진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노무사가 거의 다 됐다. 노무사 진이다. 막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차반도 멍하게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멍하게 듣고 근데 그때 열심히 안 됐다 보니까 그냥 뭐 설렁설렁 할 만하네 이러고 됐단 말이죠. 그러고 2차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고 그때 열심히 안 했으니까 시험을 또 오만하게 우습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연기도 기범이 형, 그 각기범 노무사님 그분 거는 재밌어가지고 그냥 연기만 이렇게 좀 듣고 나머지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1기를 왔더니 죽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연기부터 시작을 했었던 게 맞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이때 2차를 했었어요. 근데 운이 좋죠, 그죠? 1개월,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만에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막 여기 여드름이 엄청 나고 그때 찐 뱃살이 아직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수험생분들의 수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좀 더 난이도도 점차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부터 달리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은 마라톤형이 아니에요. 그 수험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70 공부법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공부를 빡세게 하면 나중에 호흡이 딸려가지고 못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은 안 들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이 사법고시나 뭐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나 이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꼭 좋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 단거리거든요. 단거리. 단거리는 스타트 끊는 순간 그때부터 빡세게 달려줘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초반부터 호흡을 가다듬고 막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그냥 8월이 오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음에 가가지고 다음 회차 때, 다음 기수 때 또 호흡을 가다듬고 끝나고. 그럼 계속 이제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빨리 달리실 필요가 있고, 그죠?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죠? 운이 좋아서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동차반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단거리의 스타트점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전 그 에스더 노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듣고 붙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근데 되게 희박한 확률이고 우리는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빡세게 내년까지 달려야 합격을 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시험이라는 게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떨어지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게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게 훨씬 불확실한 게임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달리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오면 이제 빡세게 달려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가져졌을 것 같고요. 이제 인사관리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제 시작을 드릴게요. 제가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좀 실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기도 하셨지만 공부를 할 때 저랑 되게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전 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고 조문과 판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이렇게 검토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문학 판검이 정해져 있는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인사관리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서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가 사례 문제가 문제 유형이 이슈형이 있고 기본이론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슈형은 이슈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고령 인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고령 인력들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서술하시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인사관리에는 기능적 차원이라는 목차로
수험사가 짜여져 있어요. 교수님들 책들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사람이 들어오는 걸 확보, 스태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주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 내재적 동기부여를 해주는 보상이 있고요. 그리고 잘 일하고 다치지 않게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지 활동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잘 보내는 방출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기능별 차원들마다 다양한 인사제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인사제도들을 우리는 열심히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그걸 외우고 나서 고령화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쓰라라고 하면 내가 외운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뽑아내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제가 고령화된 인력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고령화의 인사제도에 어울리는 제도인 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실 때 인사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는 것 플러스 이 인사제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다른 제도들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성격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격 판단을 그냥 강의만 듣거나 그냥 수험서를 보면 혼자 고민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연기를 제대로 못 듣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인사관리가 너무 실체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면 저도 멘탈이 흔들리겠죠. 모의고사도 되게 낮게 나오고. 그럼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한 분이 계세요. 은인이 계신데 그분이 인사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분이랑 한 게 상상을 계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의 관리자인데 고령 인력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사제도들을 다 지도로 펴놨어요. 예를 들어서 확보부터, 이건 나중에 가면 한번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방법이긴 하거든요. 확보부터 뭐 사람 교육 훈련시키는 개발,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보상을 주고 유지하고 내보내는 방출까지 일련의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기능적 차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에 각각 인사제도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상에 임금 피크제가 있다. 그러면 이 임금 피크제가 고령화 인력에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서로 같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차반 분들도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곧장 바로 암기에 들어가시기보다는 항상 어떤 인사제도들에 대해서 상상해 보시고 이 부분이 어떤 이슈들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나서 이 길을 가게 되면 외운 거 충분히 많이 답안을 빽빽하게 썼는데 왜 점수가 낮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단언컨대 인사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찍고 나서 거기에서 암기한 부분을 쭉 사용을 해주시면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다 썼다. 만족도는 높거든요. 아, 쩔었다 하고 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점수를 펴보면 점수가 진짜 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동차반 들어갈 때부터 중요한 개념들은 뼈대를 세워두신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게 제도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제도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와 어울리는지 혹은 이 임금 피크제가 다른 어떤 제도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 피크제 나왔으니까 여기서 좀 확장을 시켜보면 임금 피크제를 고령화 인력에 쓸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단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피크를 찍은 다음에 고령화 인력들에서 피크를 찍고 임금을 감소시키면서 고용을 연장해주거나 정년을 보장해주거나 뭐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고령화라고 또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고령화인데 너는 고령화됐으니까 피크 임금에서 깎자라고 하면 그 기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깎냐? 나는 여기 뼈를 묻었는데 뼈까지 깎았는데 왜 임금을 깎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의 동기부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를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있는 인사제도들을 끄집어서 추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임금이 깎였잖아요. 임금이 깎이면 내가 8시간 동안 뼈 깎고 임금 깎고 일하는데 이게 맞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을 출퇴근을 좀 자유롭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유지활동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주셔야 확보부터 방출까지의 50점짜리 이슈 문제를
잘 적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동참한테 좀 잡는 연습들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기본 이론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사관리가 글짓기다, 글빨이다 라고 하지만 글짓기, 글빨은 살을 붙이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뼈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뼈대는 인사관리도 학문이잖아요.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견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견이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정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교수님들이 어떤 뭐 확보, 모집, 뭐 면접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줄 문장으로 정의를 각각 달리 적어 놓으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런 정의를 내리셨다는 게 수험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정의 자체는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사가 글짓기다라고 외우지 않고 그냥 면접 보는 거다라고 적게 되면 전혀 학문적인 냄새가 안 나요. 공부를 안 한 느낌이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틀린 서술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속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0점짜리 시험을 치게 되면 100분을 주어지게 되고 1차는 보통 시간이 남거든요. 저는 1차 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내가 잘못된 건가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셨을 거예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점을 찍고 펜 놓으면 종이 울리거나 점을 또 못 찍었는데 종이 울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죠. 시간이 남으면 안 돼요. 혼신의 힘을 쥐어짜가지고 다 녹여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빨리 많이 서술을 해야 되는 2차 시험에서 기본적인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생각해서 드는 시간 때문에 펜이 마음대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를 외워야 되고 어디가 유연성 있는 부분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와 어울리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고를 하실 때 이런 형식으로 사고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정도 가지고 우리 책 잠깐만 보시죠. 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줄 보시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밑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기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동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을 이해하고 암기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뭐 그냥 백지잖아요. 백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 뭐 편지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려드린다고 바로 습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면 첨삭이나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누적 채점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시험을 계속 치시게 될 텐데 계속 치시게 되면 그 1회차에서 부족한 점이 보였던 것들을 제가 2회차 시험에 대한 채점을 할 때 2회차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회차 때 이런 지적들을 드렸었는데 이게 개선이 됐다. 혹은 유지되고 있다. 혹은 더 새로운 문제점이 생겼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8회차 갔을 때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나 답안 작성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흔히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을 좀 겪고 나시고 그러고 나서 2차 시험에 들어가서 합격한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적어도 내가 뭔가를 써보고 왔다. 그리고 이런 걸 써봤을 때 내가 2-3개월 동안 이 공부를 했을 때 나온 점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파악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수험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운까지 따라줘서 이번에 바로 떠나시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동차반에 문제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같이 이렇게 파이팅 하자 했잖아요. 근데 파이팅을 해주시는 분이 현저히 적으세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랬다가 이제 피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부터라도 파이팅 있게 좀 달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보시죠. 그래서 로마자 1에 인선 업무 관리에 대한 시각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아까 사고의 방향은 말씀을 드렸어요. 사고의 방향 말씀을 드렸고 행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보면 이거는 제가 1월부터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소위 말하는 똥줄이 막 활활 타겠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합격을 해야겠다 싶어서 과목별로 공부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웠어요.
지금 우리 전략 경영 시대거든요. 인사관리건 경영조직이건 다 전략 하에서 논해지는 답안들이란 말이에요. 전략은 전투에 나가서 생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내가 파이팅 있게 하고 어느 정도 나의 하드웨어가 따라주고 할 때 붙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고 평면적으로 그냥 A부터 Z까지 책을 다 읽었어요. 책을 다 읽었고 두 번째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을 밑줄을 다시 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구조화를 시킬 부분은 구조화를 시키고 아까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문이나 왜나 아니 목차의 흐름이나 또는 다른 어떤 제도들과 엮을 수 있겠다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 덮고 나서 백지에다가 내가 오늘 한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적어봤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되게 빡빡하게 잘 굴러가요. 내가 3단계까지 끝냈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됐네. 4, 5단계를 해야지. 이렇게 모든 과목들을 좀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차반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분들이 이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과목들에 있어서 저도 강약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강약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알려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따가 저도 뒤에 있을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동차반 때라도 내가 이런 방법이 맞구나 안 맞구나 체크도 좀 하고 펜 종류도 전략의 일종이거든요. 펜은 총인데 내가 스나이퍼형인지 돌격형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그런 기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암기는 필수다인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할 것이고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는 잡았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할 때 상상과 왜를 물어보자 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는 게 그 5단계의 학습을 한번 해보시라 권해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그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노동법에서도 잘 써먹었고요. 행정은 조금 써먹기 어려웠어요. 절차법이라. 그리고 인사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책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확보부터 방출까지잖아요. 이 인사관리의 저의 설명 중에 오늘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까 어떤 사고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가 초반에 인사관리를 처음 접할 때부터 어떤 사고를 해나가야 되는가와 두 번째는 여기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암기를 훨씬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목차에 대한 흐름을 보는 거예요. 대목차의 흐름을 보고 그 대목차 안에 있는 중목차의 흐름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소목차에 대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우리가 답안을 쓸 때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6페이지 백지를 그냥 혼자서 다 써내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바로 시험 문제 나왔다고 문제 피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목차라는 걸 잡아요. 근데 그 목차라는 것은 글의 흐름인 것이고 그거를 공부할 때 먼저 잡아놓거나 사고체계가 목차의 형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날을 바꾸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사고를 하다 보면 나중엔 어떤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냐면 다음번에는 이 목차 밑에는 이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게 나와요. 거기서 얻는 희열, 뭐 이런 걸로 공부의 재미를 공감 못 하시겠지만, 느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인사잖아요, 인사. 사람과 일사자란 말이죠. 그럼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부여해가지고 잘해라, 돈 벌어와라 하는 게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 확보부터 방출 플러스 직무관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복습을 다 끝내고 나서 안에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흐름으로 하시면 키워드나 목차가 쫙 잡혀요. 예를 들어서 직무가 뭔지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직무가 있으니까 그 직무를 분석한 후에 여기에 대한 결과값으로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를 뽑아내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각 기능적 차원들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직무를 설계한단 말이죠. 그러면 직무 설계와 평가가 왜 뒤에 있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찮을 수 있으나 항상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 직무가 분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으로 기술서와 명세서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보들로 평가를 하는 거구나. 평가를 다 했으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직무들을
효율적으로 잘 설계해야지라는 느낌으로 이 목차를 정리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래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과 아주 간단하지만 분석하고 나서 평가하는 거고 평가 다 했으니까 잘 맞게 설계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오거든요. 그럼 이게 대목차의 목차잖아요. 이 안에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기법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와 기법들에 대한 목차까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기법 또한 어떻게 서술됐는지에 대한 유기적인 목차를 안에서 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단계 중에 3번째 단계에서 했어요. 유기적으로 뭐 공부를 하고 구조화시키고 하는 그 방법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요거는 한번 좀 습득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면 구체적 학습 방법에서 기본 개념 암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HR 지도 그리기.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지도를 쫙 그려놓고 공부할 때 어떤 게 어떤 거랑 연계되더라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을 위한 답안 작성 방법. 요거는 지금 할 건 아니니까 74페이지와 90페이지를 한번 가시죠. 74페이지 가시면 이게 전년도 기출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이론형이에요. 기본 이론을 충분히 암기를 하고 있다면 이걸 충분히 연출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90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90페이지. 여기 이제 이슈 설계형이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역량 중심의 고성과 팀에 의해 생존 가능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고성과 팀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노무 관리 기능별 확보, 개발, 보상, 유지로 나누어 논하시오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다 외우고 암기하고 있는 어떤 기능적 차원들의 세부 인사 제도들을 엮어서 인사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단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죠. 기본 이론형이다 보니까 충실하게 학문적 체계를 잘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3가지예요. 3가지 총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파이팅 하시라 라는 거고요. 파이팅 하시라. 그다음 두 번째는 공부하실 때 인사관리를 접근하실 때 왜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상상력을 좀 길러보시라 라는 거고요. 그다음 기본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 수험 외적으로라든지 뭐 노무사를 하면 뭐 먹고 살만한가요? 뭐 이런 질문들 가지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노무사를 뭐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노무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URCPLA거든요. CPLA가 노무사잖아요. 당신의 노무사, URCPLA. 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의 노무사들이 되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찾으시면 이제 소위 자문이라고 하죠. 자문을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